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심도한 철학적인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시장 예측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말인데 오늘과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막상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5% 넘게 또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굉장히 또 기대감이 엄청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오늘 시장은 바로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자,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예측이라는 것은 이 선견력과 통찰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오르고 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자들 뉴스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상황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정부 세계 증시 급락 이런 것도 나오고 주식 관련해서 이런 시장 전망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다 이런 것도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투자를 해라 이런 말들로 나온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나마 현금이 낫다. 그래서 전부 다 손해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현금이 낫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이런 말도 있고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자들이 이제 뉴스를 쓸 때 전부 다 이제 기자가 베테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부 기자라고 해서 100% 베테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증권부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상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이제 증권부 기자로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딱 정확한 기사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사실 이런 것도 있죠. 기자들이 이제 자기만의 기사를 쓰기보다는 다른 회사에서 다른 뉴스에서 올라오니까 요거 있는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기자들 세계에서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걸 약간 짜집기 해서 여러 두세 개를 짜집기 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상 취재를 하더라도 이 뉴스에 나온 것들이 100% 신뢰할 수 없고 취재를 한다면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 기관과 전문가들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것 뿐이죠. 소위 말해서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뇌피셜이 이제 뭐냐면은 뇌에서 나오는 피셜, 오피셜. 그러니까 오피셜은 공식화한다는데 뇌에서 나오는 공식화 이런 것들 해서 상당히 모든 것이 공신력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굉장히 제목 붙이기 좋아하죠. 새로운 것들, 유행어를 창조하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새로운 이름, 이슈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시황이 100%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슈가 돼서 판매 부수가 올라가고 또 조회수가 많이 늘면 이것으로 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100% 뉴스로 통해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황을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떨어질 수 있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미국이 또 좋았지만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상원에서 저번에 이제 장벽에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붙인다 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밤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여러 가지 핵심 인사들을 자르지 않는다. 해고한다 했다가 또 자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은 또 장벽 관련해서 투표를 붙였는데 이게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견대로 잘 안 돼서 셧다운이 됐던 것이 셧다운을 막아야 되는데 셧다운을 못 막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엄청나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상원들이 100명이죠.
국회의원 100명인데 이 100명들의 개개인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대통령 선거라는 것도 표차가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막상 막하인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상황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어디서 뭐 지진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좌우가 될 수 있는 거고 유럽에서 뭔가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국이나 또 바로 미국과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변수가 있죠. 트럼프가 어떤 변수로 새로운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논리와 이런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 전망하지 말고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오늘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주가가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에 한 1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이라던가 지금 해고 인사 이런 것들 될 수 있는데 또 내일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한 미래 전망을 10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 상당히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텐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뭐냐면은 주가가 이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 경기에 선행한다는 점입니다. 자, 바로 잠시만요.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경기지수, 경기선행지수와 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GDP, 1인당 GDP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선행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 코스피가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약간은 달라져요. 이 갭차가 약간씩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쭉쭉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격도 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요 정도로 좁혀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가 지수와 경기는 같이 비례한다라는 것. 그리고 보통의 경우 주가 지수는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6개월을 빨리 앞선다라는 점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미래의 경기를 주가를 통해서 좀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점, 요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가들, 투자의 대가들은 경기에 대해서 또 이 바로 주식에 대해서 시장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바로 워렌 버핏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하면서 시장 예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예측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의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리스크, 일본의 리스크, 유럽 리스크, 예전에 뭐 그리스가 부도난다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도나고 뭐 신용 부채, IMF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워렌 버핏이 이 페트로차이나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 페트로차이나는 바로 중국 주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근데 워렌 버핏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매도를 한 것이냐라고 하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 뭐 당끼리 싸우는 거 있죠. 공화당이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공산당끼리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워렌 버핏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그 종목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실상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황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뭐 60%, 70%만 맞춰도 굉장히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 어차피 맞춰봤자 시장을 맞추는 것은 60%, 70%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종목입니다. 종목 상황을 바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워렌 버핏처럼.
버핏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죠. 자, 그래서 직접 기업 탐방도 가보고 또 전화도 걸어보고 기업 관계자도 만나고 그 산업 분석도 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99% 승률로 그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과 상관없이.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 해봤자 뭐 60% 70%밖에 안 돼요. 변수가 많아서. 하지만 종목에 대해서 정말 알짜배기 회사 그리고 올라갈 만한 전후 상황들 정말 분석을 잘 하실 수 있다면은 버핏처럼 정말 100% 수익이 나는 99%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 기업 탐방 가고 전화하고 정보 여러 가지 얻고 관계자들로부터 내부자들이나 관계자들로부터 정보 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바로 저희 바른 증권 방송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이면 기업 탐방, 정보면 정보, 뭐 전화 대면 이런 것들 많이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바로 하단에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하시면은 이러한 정보들 많이 또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